도치 구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원래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문장을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위치가 전도되었다는 말로 도치란 말을 씁니다. 동사가 먼저 오는 말이 주어 앞에 오는 말이 도치 문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로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사구에 의한 도치라고 쓰지 말고 장소를 뜻하는 말이 나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데어리스 데어라를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데어리스 데어라는 말이 거기라는 장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어서 데어리스 다음에 단수가 오고 데어라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는 것처럼 동사 뒤에 주어가 오는 도치 문장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주어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주인공이니까 뒤에 빼서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1번 문장에 Coffee shop called Roy Lane is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street 이라고 하면 커피숍이 로이 레인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길 건너가시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소개하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길을 알려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훨씬 더 극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just down the street, 길 쪽으로 쭉 가시면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로이 레인이라는 커피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커피숍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소개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뒤로 빼서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 역시 Here comes the movie hero. 바로 여기에 누가 왔냐면 movie hero가 왔습니다. 영화 주인공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은 주인공 뒤에 오니까 뒤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여기가 장소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here 역시 장소를 뜻하는 말이니까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CF는 다음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A번, 즉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고 B번은요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가 앞에 나오면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역시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뀔 때는 의문문의 우순이라고 잠깐 적어두어서 의문문의 우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부정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가 없는 little, not이나 never나 도도에다가 쓰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hardly나 rarely도 역시 부정어가 되는데 only가 왜 부정어가 되냐면 제가 잠깐 써보면요. only teachers라고 쓰면 선생님만 들어오라는 얘기죠. 즉 학생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고 only ladies라고 쓰면 여성용 화장실이란 얘기니까 남성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on이란 말이 부정어니까 on이란 말이 역시 부정어이므로 앞에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 자리가 아닌데 앞으로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어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문의 우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문 한번 세 가지 써볼까요? 너 누구니 하면 Who are you가 돼.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 Where did you stay가 되고 너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하면 What can you do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리를 옮기면 뜻이 바뀌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음문 5순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음문 5순이라는 것은 이 동사 자리에 1번 비동사가 와도 됩니다. 2번 조동사가 와도 됩니다. 3번 일반 동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뜻이 많기 때문이죠. 대신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오고. 4번 have pp, has pp, had pp 즉 현재 완료인 경우는 have나 has나 had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의문문의 5순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살펴보면 이번 문장의 두 번째 문장 He never dreamed. 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He would become a famous star. 유명한 배우가 될 거라고 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못했다 라는 말로 부정어를 맨 앞으로 써가지고 강조를 해볼게요. never라는 말이 부정어니까 부정어가 앞으로 왔죠? 그러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는 맨 앞으로 자리를 함부로 못 옮기기 때문에 대신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갑니다. 이때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가면 당연히 di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니까 드림드의 원형인 드림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석을 도시 해보면 never did he dream.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2번 두 번째 문장 역시 I have hardly ever seen such a beautiful woman.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앞으로 빼가지고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주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have pp이기 때문에 대신 have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pp 형태는 그대로 뒤에 살아있게 됩니다. 3번 두 번째 문장은 I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어요. My necklace was missing. 목걸이가 사라졌다. Until the morning. 아침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아침까지. 이러면 별로 재미가 없죠. 뭐라고 말해? 아침이 됐어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을 앞으로 빼니까 그렇죠? 부정을 앞으로 빼니까 동사주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realize라는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가니까 대신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4번 문장은 조금 있다가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C로 갈게요. 먼저 이문을 보시면 I watched the documentary of polar bears last night. 어젯밤에 polar bears, 북극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나도 어젯밤에 북극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라고 하면 너무나 기니까 그때는 좀 짧게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를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로 뭐뭐도 그렇다. 긍정이죠. 그때는 so 동사주어 이렇게 씁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so am I, so can I, so do I, so could I 이렇게 쓰면 나도 뭐뭐 합니다 라는 뜻이고 부정의 의미로 뭐뭐도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를테면 나도 뭐뭐하지 않았다. 나도 시험 못 봤어. 이렇게 말할 때는 영어로 neither 동사주어를 쓰거나 또는 no 동사주어를 씁니다. 1번 문장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당연히 말을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글을 쓸 때는 이제 me too 이렇게 못 쓰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동사를 그대로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로 반복을 피하므로 so did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I'm not interested in astronomy. astronomy는 천문학이라는 뜻인데요. 나는 천문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람도 나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neither am I라고 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3번 I cannot wait until the next episode. 에피소드는 드라마 같은 것의 1회, 2회라는 뜻이니까 다음 드라마 방송까지 참을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란 말은 당장 보고 싶다는 얘기죠. 나도 참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의 의미니까 이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neither can I나 no can I라고 하면 됩니다. 자, 10번 다시 정리하면 앞에도 긍정이고 뒤에도 긍정이라고 말할 때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는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똑같이 모양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 다음 뭐뭐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neither 동사 주어라고 쓰는데 no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때는 neither는 말할 때 많이 쓰고요. 글로 쓸 때는 no라고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no 동사 주어를 많이 볼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번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할게요. A번에 3번 CF 보면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장소의 부사구가 앞에 나와도 동사주 위치가 바뀌지 않는데 대명사는 조금 특별한데요.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자리가 바뀌거든요. 이를테면 he는 주어 자리만 하고 him은 목적어 자리만 합니다. 그래 자리가 바뀌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명사와는 다르게 대명사는 어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가 예를 들어서 명사는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pick the man up 해도 되고 pick up the man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대명사로 바꿔보면요. pick him up, pick up him. 즉 뭐는 되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만 되고 목적어 자리 아닌 경우는 목적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pick up him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는 상관없고 대명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치에서도 이 명사는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예외가 따릅니다. 즉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도 대명사 주어는 도치 형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걸 예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예외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B번과 A번의 큰 차이는 B번은 부정어 앞에 왔을 때 동사주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동사를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을 때, 즉 A번의 경우에서는 이 동사들이 오는 말이 비동사가 와도 되고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위치라고 쓸까요?
일반 동사가 이 자리에 와도 됩니다. 대개는 자동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옵니다, 갑니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달립니다, 어디에 오릅니다 등등의 일반 동사가 이 자리에 일반 동사는 원래 비번, 즉 부정어에 의한 도치에서는 올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을 때는 이 자리에 일반 동사가 그대로 와도 되니까 도나 더스나 디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를 배웠는데, 도치 현상은 동사주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즉 첫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그 다음에 부정어가 오고 하면은 도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이따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됐죠? 끝.